귀여움이 가득한 게임 블루 아카이브.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 아카이브 세계관에 대해 짧게 알아볼 건데요. 밝고 말랑말랑한 게임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고 건전한 게임이 맞지만 그 속은 디스토피아를 연상케 하는 설정들도 숨어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블루 아카이브의 세계관은 구약 성경, 니케아 공의회 등 초기 기독교 시대를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과학적 회의주의나 테트라그라마톤 같은 재미있는 설정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이 재미있는 걸 혼자만 알 순 없죠.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블루 아카이브의 무대가 되는 이곳은 학원 도시연방 키보토스입니다. 수천 개의 학원이 모여 구성된 거대 도시연방이죠. 도시연방이라고는 하나 각 학원 자치구마다 공항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키보토스는 일반적인 도시연방 사이즈가 아니라 국가연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학원 자치구 중 당장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눈이 내리는 툰드라 지역이 있을 정도니까요. 키보토스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학원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행정 자치구역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데 독자적인 영토는 물론 사법, 치안, 국방기구까지 가지는 말 그대로 독자적인 자치구죠. 학원 부지와 인근 지역을 영토로 갖는 사실상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학원으로는 키보토스의 3대 학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트리니티, 게엔나, 밀레니엄이 있으며 살짝 사이즈를 줄이면 아비도스, 백기야행, 산해경, 붉은 겨울 등등이 있고 그 외에는 크로노스 스쿨, 와일드 헌터 예술학교, 오디세이 해양학교 등의 1000개 군수학원들이 존재합니다. 여느 세계가 그렇듯 키보토스에서도 학원 간의 분쟁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부복 등의 외교 분쟁보다는 무력 충돌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때문에 각 학원의 학생이나 선도부들은 행정 업무는 물론 자치구의 치안까지 담당하는 문제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면 보통은 총학생회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총학생회란 키보토스 전반을 아울러 질서를 바로잡는 연방 정부의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총학생회는 생텀타워라는 것을 통해 키보토스 전역의 공공시설 및 사회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는데 때문에 아무리 막장학원이라도 총학생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텀타워란 연방도시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초거대 탑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불가사의한 건축물입니다. 더불어 총학생회에서도 극소수의 고위 간부만이 타워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총학생회 말고도 발키리 경찰학교라는 곳에서도 키보토스의 질서를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학원인 만큼 타 학원을 상대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 제한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파워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인게임의 시작 프롤로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총학생회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총학생회는 학원 도시를 관리하는 생텀타워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키보토스에는 불량 학생들과 민간 군사기업 PMC들이 깽판을 치기 시작하죠. 총학생회의 수석 행정관 리는 생텀타워의 통제권 회복을 위해 선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침 현 상황을 따지러 온 키보토스의 3대 학원 멤버들인 밀레니엄의 우유카, 트리니티 하스미, 게엔나의 치나츠, 그리고 트리니티 자격 난스즈미. 리는 이들의 항의를 뒤로하고 얼른 선생을 샬레의 지하실로 데려가야 한다며 전념당한 샬레의 탈환을 지시합니다. 샬레는 총학생회장이 실종 전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인가한 조직으로 이제 막 출범한 연방수사 동아리입니다.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이용해 특례로 만들어진 학생회장 직속기관이죠. 각 학원 자치구에서 제약 없이 전투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등 초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리는 말합니다. 총학생회장이 실종되기 전 샬레 지하실에 선생이 쓸 시띠메 상자라는 물건을 남겼다는 것. 한편 학생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샬레 지하실까지 도착한 선생과 리는 선생에게 시띠메 상자를 건넵니다. 시띠메 상자의 외관은 단순한 태블릿 PC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에는 정체불명의 고성능 AI 아로나가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선생은 그렇게 아로나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시스템의 상자의 시스템 관리자이자 메인 OS라 소개하는 아로나. 그녀는 선생의 등장을 반기며 그의 생체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확인이 끝난 뒤 선생은 그녀에게 키보토스의 현 상황을 말해줍니다. 이에 생텀타워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아로나. 그리고 잠시 후 아로나는 생텀타워의 제어권을 무사히 회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은 지체 없이 그 권한을 학생회에 양도하죠. 이후 폭동이 잠잠해지고 리는 선생을 연방수사 동아리 샬레의 사무실에 데려다줍니다. 이어 샬레의 창립 목적과 권한을 설명하고는 그를 고문교사에 앉히기로 하죠. 선생의 등장은 그렇게 키보토스 전역에 차츰 퍼지게 되었고 그렇게 선생은 키보토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키보토스의 학생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중고등학생으로 각자 자신이 속한 자치구의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 1학년은 15세, 2학년은 16세, 3학년은 17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정상으론 남녀가 모두 존재하지만 작중에서 남하고는 비추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 학생들 중에는 순혈인간은 없고 대신에 수인, 요괴, 천사, 악마 등 다양한 종족이 어우러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허구한 날 총력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키보토스인 만큼 이들의 육체는 초인의
라인에 버금가 있는데요. 대공포탄을 맞아도 양호실에서 잠깐 쉬면 낫기도 하고 300kg의 아령을 가볍게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 능력은 학년에 비례한다고 하네요. 또 모든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헤일로라 불리는 머리 위에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의 의식이 있을 때는 밝게 빛나다가 수면에 들거나 기절을 하게 되면 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프토스에서는 죽음과 살인의 표현으로 헤일로가 파괴되었다라고 쓰기도 한다고 하네요. 한편 헤일로는 학생들 각자의 개성에 따라 그 모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학생 다음으로는 어른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기프토스에서 어른이란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연령이 성인인 것이 아니라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성장의 끝에 도달한 존재를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어른은 아직까지는 선생과 게마트리아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은 양쪽 모두 기프토스의 외부에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블루아카이브에서는 어떤 어른이 더 좋은 어른인가라는 주요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각종 재미있는 요소로는 어른인 선생에게는 특별한 무기인 어른의 카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생의 삶과 시간을 대가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을 위협하는 등의 파워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우스갯소리로 실제 플레이어들의 신용카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오가기도 합니다. 커다란 틀은 이만하면 됐고, 다음은 그 외로 알아두면 좋을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생이 머물고 있는 샬레 동아리실입니다. 총학생의 건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외곽지구 디유에 위치해 있으며 옥상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 있다라는 묘사가 있을 정도로 매우 높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은 업무관 구획과 생활관 구획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업무관에서는 단체 활동이나 교실 수업, 체육 및 사격 훈련을 위한 시설 등이 있고 중장비를 수용할 경납고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관에서는 자습이나 개인 단련, NJ24 편의점 등 여가를 위한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건물 최상층 근처에는 선생의 실무를 보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통 선생은 이곳에서 업무를 보거나 혹은 아래의 지하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지하실에는 크래프트 챔버라는 것이 있는데, 시스템의 상자의 관리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미지의 물질 합성기로 오파츠, 선물, 카페기구, 성장재료 등의 아이템 제조에 쓰인다고 합니다. 샬레의 모티브는 예루살렘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하는 곳, 그리고 신, 스승, 수호자가 상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점에서 성지에 걸맞는 곳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편 앞서 언급했던 샬레가 위치해 있는 지역 디유랑 수메르 신화의 홍수 이야기, 우트나 피시팀의 중앙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총학생회입니다. 이곳은 키보토스의 모든 중앙행정시설을 통제하고 학원 간의 분쟁, 정치 등을 조율하는 기구입니다. 재무실, 조정실, 방위실 등의 11개의 분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와 그와 별개로 리닉 관할하는 총괄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각 실마다 간부가 한 명씩 있어 총 12명의 간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두고 기독교의 12사도 혹은 유대교의 12지파를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밝혀진 인원으로는 지금은 실종 상태인 총학생회장과 수석행정관 린, 후속불명 모모카, 도정실장 아유무, 방위실장 카야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블랙마켓입니다. 키보토스 외곽에는 블랙마켓 지구라는 것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말 그대로 유통이 금지된 중화기, 전차 등 음지의 것들을 유통하는 마켓입니다. 총학생회에 힘이 닿지 않는 관계로 오직 자체적인 치안 조직과 규율로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악덕 사채업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블랙마켓 은행까지 따로 존재할 정도로 평판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대개는 민간군사업차 PMC나 불량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무기 말고도 단종된 유명 굿즈 같은 물건도 있어 평범한 키보토스 학생들도 간간히 애용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키보토스 광역도시철도입니다. 각 자치구가 나라에 버금갈 정도로 크기가 큰 만큼 교통 인프라는 필수인데, 개중 학생들이 가장 잘 애용하는 것이 바로 키보토스의 광역도시철도라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순환선이며 7호차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량 운행일 가능성이 높은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생도 간간히 출퇴근할 때 이용한다고 하네요.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블루아카이브 세계관에 대해 쭉 훑어봤는데요. 물론 아직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심층 분석으로 들어가면 게마트리아, 데카그라마톤, 신비아 공포 등 일전에는 몰랐던 흥미로운 설정들이 즐비했거든요. 다만 심층 분석에는 여러 스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따로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뭘 봐.